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지금 45억 아시아인들의 눈길이 대한민국 인천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조금 전 그 막을 올렸는데요. 45개국 1만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총 36개 종목에서 뜨거운 메달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사실 아시안게임이 늘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죠.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도 있었고요. 대회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와 더욱 의미 깊은 것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소속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사상 최초의 퍼펙트 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기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대회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세금 모른다는 뉴스에 가슴이 철렁하고요. 여의도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한마디로 마음 편히 스포츠 축제를 즐길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미 2번의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이야말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제대로 된 스포츠 잔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정치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위클리 키워드. 네, 이번 주 위클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해 주실 첫 번째 키워드 무엇입니까? 네,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요? 네. 많이 듣던 이야기 같은데. 네. 네.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네. 작심한 듯이 국회를 향해서 강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발언이 여당에 내리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양보하는 것이 전부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제로 그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기고 야당이나 유가족한테 양보안을 제시할 여당 의원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또 이 발언 이후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불러서 또 한 번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권, 기소권은 물론이고 특검, 추천권을 넘기는 안도 다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나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안을 받거나
혹은 그 특별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화합과 상생의 의미에서 포용 정치를 좀 보였으면 좋았겠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좀 더 포용적이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네.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여튼 모든 걸 다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방식도 과연 옳으냐 하는 이야기도 있죠. 특별법이란 건 어떻습니까? 이거 저 국회에서 여야가 또 다시 논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원칙이죠. 사실 국회에서. 대통령 말이 그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네. 네, 또 우리나라처럼 그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나라가 또 잘 없거든요. 대통령 자꾸 쳐다보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은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렇게 지속될 때 풀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아니냐. 네.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할 수 마지막 카드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이 한 발언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수사권 기소권 문제도 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셨는데 대통령이 사실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선을 그을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서 세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그 초선 의원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대통령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국회를 비난했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야당 대표 시절 때 장애투쟁하지 않았나, 그때는 세비 반납했냐 이러면서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세비 반납 얘기는 저도 했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죠. 예. 자,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이 비난이 너무 심했다. 그거 좀 심하게 심했어요. 그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의 발언. 그렇습니다. 네.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까지 발언도 나왔는데 네. 그건 어떻게 일관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흔히 그냥 증권가 찌라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야당 의원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좀 비난할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그 의원들이 연극 만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좀 조롱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연극을 보면서 박수치고 같이 좋아했으니까 네. 그런 과거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통령이니까 그런 대상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동영 씨랑은 뭐 그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정말 발끈하겠죠.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지리멸렬입니다. 지리멸렬. 네. 뭐가 그렇게 지리멸렬한가요? 역시 뭐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상이 딱 이 고사성에 들어맞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죠. 그 DJ가 살아 돌아와도 답이 없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박영선 비대위가 출범하고 계속해서 헛발질을 했고 또 이상돈 사태까지 터지면서 박영선 대표가 결국은 탈당. 나 못해먹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조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못해먹겠다는 얘기는 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 때. 네, 대통령이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의 대권 후보라고 하는 문재인 의원의 정치력까지 상처가 난 상태입니다. 네.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설이 쑥 들어갔죠. 그래서 개파 싸움 하다가 이제 그나마 욕 안 얻어먹고 무난한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시로 선임이 됐는데, 네. 자 내일부터가 문제네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거든요. 네.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아마 올라갈 거다. 뭐 바닥 쳤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개파 간의 분열하고 싸움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직도 싸움의 여전히 있다.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년 그렇죠. 1월인가 3월인가. 예, 내년 3월에 그걸 누가 당권을 지느냐에 따라서 내후년 총선의 어떤 공천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 후보의 게임의 룰 정하는 거. 그래서 아마 굉장히 또 싸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장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현재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댐근도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서쪽의 봉수대로와 오른쪽의 염곡로, 남쪽의 국제대로가 내일 새벽 1시까지 통제되는데요. 이 점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서울 시내도로는 곳곳에 정체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면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난지나들목에서 영동대교, 반대쪽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한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에서 청담대교 구간 부분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쪽 잠실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활동을 중단한 지 오늘로 140일째입니다. 새누리당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전면적인 정치 개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이번에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황영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네, 이번에 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기득권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의 끝없는 변화와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시점에 혁신위원을 맡게 돼서요. 네. 매우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잘 될 수 있을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또 걱정도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시는군요. 잘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되신 분들을 보니까 대개 이제 당내 쇄신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로 이제 알려졌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뭔가 이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혁신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제 던졌고요. 네. 이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또 위원을 선정하는 면면이 또 그에 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새바위에서 또 활동을 했고요. 예. 또 한 측면은 또 새신전대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주로 당내 새신파 의원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 비박파더라. 뭐 이런 네, 얘기도 해요. 비박이십니까? 네. 저는 아시다시피 예.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시기에 저는 대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비박, 친박 이렇게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친박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새신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 중에 참여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그럴 텐데 네. 또 그렇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잘 살펴보면 굳이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예. 이 의원들이 그래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나름 쇄신과 혁신의 이런 패러다임을 잘 소화해내는 의원들이다. 이렇게 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공천 문제에 관해서 네. 또 검토를 하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공천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뭐 이런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이 추측이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천 개혁의 가장 그 핵심은 네. 상향식 공천이거든요. 예. 상향식 공천은 결국은 그 지역구에 계신 당원과 지역 주민에 의해서 총선에 출마할 당의 후보자를 선정하겠다 이런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친박, 비박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해서 개파나 특정 권력에 기대서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적절치 않게 받아들여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 상향식 공천이 잘 이루어지면 네. 그러한
그 특정 계파라든가 특정 인에게 기대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구분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이런 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되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네. 뭐 저는 소신을 갖고 가장 국민들이 바라고 당원들이 바라는 상향식 공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야당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야당하고 관계없이 여당만으로라도 독자적으로 상향식 공천 해내실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들은 분명히 그걸 해내겠다고 했고요. 네. 김무성 대표께서도 전략 공천하지 않겠다. 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해야 되겠고 다만 야당과 함께 이제 뭐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의 그런 새로운 후보자 선정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네. 앞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활동 기간 6개월이시라면서요? 네네. 네, 그 이외에 어떤 혁신 과제들을 상정하고 계시나요? 뭐 당의 이런 이제 그 공천 문제를 벗어나서 네. 정치 문화 전반의 개혁의 문제를 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수 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보수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냐, 네. 좀 따뜻한 보수, 또 서민을 잘 챙기는 보수 이런 부분들을 정강 정책에 담아내고. 또 그것을 당에서 기본 원칙으로 잘 활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정당의 특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한 축에서 긴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논의 전에도 많이 해가지고 선거 공약으로도 네. 약속 여러 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네. 사실 이 쇄신이 우리 당내라든지 또 동료 의원들로부터 또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공천에 있어서 본인한테 불리한 또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저항은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면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거든요. 예. 그 앞으로 야당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예. 물론 이제 야당의 책임으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합니다만 당연히 집권 여당이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둘 다 똑같이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야당이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님도 이렇게 선출하시고 그랬으니까 네. 여야 어떤 대화의 파트너가 이제 다시 이제 설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의 실마리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거군요, 그냥. 네네. 저희들하고 똑같으시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그래도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전에 이 선진화법 만드실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셨죠? 예. 예. 이걸 바꾸자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선진화법을 만들 때 예. 당시에 정말 이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를 더 이상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적어도 이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모든 것을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또 거기서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선진화법의 기본인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야당이 이제 장애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선진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의원들의 입지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곤란해졌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정한 사안 이번에도 뭐 세월호법이 그렇고요. 네. 예전에는 또 FTA가 그랬는데 이런 특정 사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서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줘야만이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달 동안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제도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네. 선진화법이
그런 만들어진 취지대로 잘 움직여졌으면 네. 저도 기쁘고 사실은 뭐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지만 네.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일정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가 네. 한 부분만큼은 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일부, 좀 반성적 고찰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일부 이제 보완은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시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네네. 폭력 국회는 없어졌지만 반면에 장애투쟁 국회가 생겼으니까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바꿔내야겠다. 그런데 아예 말이죠. 국회는 아직 상시국회를 해가지고 네. 의사일정 합의 같은 거 여야가 따지지 않고 말이죠. 네. 무조건 상임위원회는 항상 열도록 하고 말이죠. 네. 외국 국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도 뭐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번 뭐 때때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회기 때마다 뭐 며칠 날은 무슨 거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들이 이번 달에 무슨 요일에는 몇째쯤 무슨 요일에는 무슨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네. 그리고 그 의사 일정만큼은 절대 어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네. 당은 당대로 뭐 이렇게 서로 이게 갈등이 있어서 투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네. 국회 본연의 역할들은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의 논의가 또 이번에 또 여야가 또 함께 이루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켜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죠. 황영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베이비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료가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베이비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네,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107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선수들에게 박수 보내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옳은 말씀이시죠?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개그우먼 김진아와 함께하는 타임머신 퀴즈. 드디어 오늘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의 막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 주제는 아시안게임입니다. 싸이, JYJ, 엑소, 김수현, 그리고 장돈건까지 오늘 밤 이 엄청난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지금 이 시각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뭐니 해도 개막식의 주인공은 우리 선수들이겠죠?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45개국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공식 마스코트는 무엇일까요? 인천 백령도 해상에 주로 서식하는 이 동물, 천연기념물 331호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점박이 물범, 2번 표범, 3번 물개. 네, 개그우먼 김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진아 씨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미디 빅리그 10년째 연애 중에서 국주 선배의 10년 전 아리따운 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개그우먼 김진아라고 합니다. 네, 아리따운 여자 역할이요.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이 오늘 드디어 이제 개막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거기 가시는 건 좀 천천히 가시고 네.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의 공식 마스코트는 무엇일까요? 마스코트. 네. 예. 인천 백령도 해상에 주로 서식하는 이 동물 천연기념물 331호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점박이 물범, 점박이 물범, 2번 표범, 3번 물개.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연극 무국의 삶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샵 0945입니다. 네, 휴대전화 샵 0945로 의견 답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저 김진아 씨 뭐 나이를 물어볼 수는 없고요. 네. 86 아시안 게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그때는 제가 85년생이어서요. 네. 2살이었을 때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많이 떴습니다. 그때부터. 그죠? 네. 네. 자, 오늘의 퀴즈인 마스코트. 네. 이 마스코트를 지정하는 분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아시안 게임에서 마스코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예. 그 1982년 인도 뉴델리 대회 때라고 합니다. 네. 당시 뉴델리는 인도를 상징하는 아시아 코끼리를 마스코트로 선정했는데요. 이후 개최 도시나 개최국을 대표하는 동물 중에서 마스코트를 선정하는 관례가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86 아시안 게임 때 마스코트는 호돌이, 네. 호랑이였는데요. 이건 그렇고 김진아 씨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수영의 박태환 선수인데요. 박태환 선수. 네, 특히 200m 종목에서는 2006년 도하 대회와 그다음에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서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아주 그냥 박태환 선수가 수영 종목은 다 휩쓸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종목을? 네. 참 욕심도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퀴즈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공식 마스코트는 무엇일까요? 인천 백령도 해상에 주로 서식하는 이 동물 천연기념물 331호입니다.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점박이 물범, 2번 표범, 3번 물개.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연극 무국의 삶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연극 무국의 삶 초대권 이 공연 선물인데요. 네. 이 공연 선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공연 선물은 국립극단에서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연극 무국의 삶. 국립극단의 삼국유사 연극 만발 세 번째 작품인데요. 네. 주인공 무국이 국가와 권력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고려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10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공연이고요. 총 5분께 1인당 2장씩 드립니다. 퀴즈 정답 많이들 보내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개그우먼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로공단. 지금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불리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던 이곳입니다. 그런데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군요. 네, 먼저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하셨던 한 분 연결해서 그 시절의 노동자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김은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지금 49입니다. 예, 구로공단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셨고요? 85년 졸업하고 제가 90년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네, 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취직을 하셔서 그러셨군요. 네네. 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제가 전자회사도 다니다가요. 네. 예, 지금 이제 집에 이사하는 여기로 좀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 당시에 네. 참 일들 열심히 하셨죠? 그럼요. 네, 그 당시 그 노동 환경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제가 85년도 들어갔을 때요. 예. 거의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잔업이라고 하면, 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네. 초과로 근무하는 거를 잔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잔업, 철야, 특근이 거의 강제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못하겠다 하면은 소위 찍히고. 네. 그러다가, 예,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관리자한테 이건 좀 입 바른 소리 하면. 네. 예, 계속 찍히면서 좀 부서 이동도 당하고.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요즘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좀 나아진 줄 알았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사회면이나 실제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구로공단에 살다 보니까 기름전자라든가 쌍차, 홈플러스 이런 노동조합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별로 나아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합 만들기 전이나 조합 만들고 나면 조금 나아지긴 했죠. 87년 이후에. 예. 그렇지만 실제로 사장들이 소위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별로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요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실제로 거기서 살았었는데요. 네, 주거를 했었는데, 빌딩도 많이 세워졌고요. 예. 호텔도 들어섰어요. 예. 네, 대형마트도 있고. 근데 실제로 아침에 IT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김밥 한 줄 사가지고 후다닥 가는 모습 보고, 예, 처리하는 모습 보고 이러면서, 여전히 밤에도, 예,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 있고,
예, 그래서 말로는 뭐 IT 산업에서 좋아진 조건이긴 하지만 예전에 구로공단 모습하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예전 달라졌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저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단지 오셔서 예. 그 어느 사장님 표창장을 주셨다고 하는데 예. 그 자리에 그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아, 예. 저는 그 표창장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예, 저 이제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조합원들이 뭐 기름전자, 쌍차, 홈플러스, 네. 기름전자만 해도 벌써 10년째 지금 사장이 합의까지 해놓고 알겠습니다. 네,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되신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처벌을 할 거는 처벌을 하고 예. 예, 없는 사람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예.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바뀌어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김훈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1980년대의 구로공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구로공단의 50년 역사, 우리나라 산업화와도 참 맞물려 있는 역사이죠. 이어서 구로공단 50년의 역사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의 김철식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서울구 구로공단 50주년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구로공단은 우리나라의 사실 1호 수출 산업공단이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한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그다음에 경제 발전의 이제 투격판이었고, 한국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업단지였죠. 네. 그런 만큼 이제 50년 동안에 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좋은 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축약되어 나타나 있는 산 역사의 장이었고 예. 또 사실 지금의 모습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이나 노동 현실들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지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50년을 좀 긴밀하게 성찰해보고 미래의 전망들을 기획해볼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된 게 아니냐. 네. 50주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구로공단 어떻게 해서 시작되던 겁니까? 예, 구로공단은 196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참공화국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 발전들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1호 수출산업공단으로 지정을 했었던 것이죠. 네. 원래 시작은 사실은 이제 일본 제일교포 기업들이 네. 이제 제일교포 투자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엔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쨌든 섬유 유통 산업이나 전자 산업 같은 그런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으로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왔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사실 굉장히 박봉의 어려운 조건에서 소위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산업 여건을 넣어서 사실 우리 경제 발전을 이제 주역으로서 성장해왔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1980년대를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간의 이제 성장의 경험들을 좀 반성하면서 여러 가지 분배의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근로자들도 수많은 이제 노동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배 갈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로공단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에 구로 동맹 파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한국의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들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그러한 곳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나가서
지금을 보면 어쨌든 지금 뭐 2000년도 하면은 세계화 시대에 또 탈산업화 이야기도 하기도 한데요. 그런 이제 탈산업화 경향 속에서 이제 서울 도심지에서의 이 공단의 이제 화려한 변모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화려한 변모 이면에서 사실은 수많은 이제 비정규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나 미주 노동자들이 이제 또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어두운 측면도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노동 현실의 어두운 측면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그 산업단지 모습은 사라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사실은 2000년대 들면서 이제 이 구로공단도 이제 그 뭔가 본격적인 그러니까 구조 고도화 사업들을 추진을 하죠. 이제 그 이제 제조업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제조업들이 다 뭐 지방으로 이전하고 해외로 나가고 중소형제업체들이 이제 또 좀 몰락하고 하면서 구로공단 자체가 상당히 좀 노후화되고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새롭게 첨단 산업을 육성하면서 또 도심에 걸맞는 서울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공단으로 재활성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구조 고도화 사업들을 유치를 했죠. 추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변모가 있었지만 또 한편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첨단 산업들을 유치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외관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그 기존의 산업 활동을 하던 공간이 이제 여러 가지 아파트형 공장들을 유치하고 여러 건물들을 계속 지어내고 하면서 이제 또 거기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단순히 그냥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가지고 지대 수익이나 임대 수익을 올리는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사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활동을 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가 산업 활동을 하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이 공간에 어떻게 보면은 패션 디자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유통 산업이 산업단지 공단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버젓이 자기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들로 왔던 부분.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 산업 생산의 공간이었던 그런 지역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부동산 수익이나 임대 수익, 그다음에 유통기업의 수익 추구 공간으로 좀 바뀌었던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곳에 아주 조그만 사업장들이, 조그만 사무실 단위의 조그만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벤처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한 업체들에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실질적인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어떤 조사에서는 보니까 현실적으로 새로운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 인력 소개업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견으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이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 나가야지 앞으로 이제 뭐 이제 50년 됐지만 이후에 이제 구로공단,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좀 밝은 미래들을 좀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의 김철식 교수였습니다. 반도여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 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